네, 시니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그 네이버 카페 시니어 9988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했어요.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니어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런 의미인데,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런 공간이, 그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사용하기가 조금 그 서투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런 그 공간의 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에 좀 그 컴퓨터라든가 또는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이 서툴게 되고, 또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런 장을 공론화된 그런 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시니어 9988이라는 걸 이제 오픈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오면서 또 현재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죠.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무슨 무슨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 간에 또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나 사회,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치나 이 종교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자유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면 생각지도 않게 서로 어떤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카페를 닫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은 여든 야든 좌파든 우파든 다 한 세상을 이제 겪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자기의 소회를 적는 것은 좋지만은, 거기서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금지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이 글들이 없습니다. 현재는 제가 가능하면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거라도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협력을 해야 이것이 이제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좀 들리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그 주변 이야기, 또 여러분 본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어느 병원을 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치료를 잘 하더라, 또 어느 약국을 갔더니 이런 것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꼭 내가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적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나도 한때 이재명을, 나도 한때 윤석열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호기심 가는 그런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우선 이걸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는 나도 한때 이재명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현재 대표를 처음 알게 됐을 때가 꽤 오래됐죠. 아마 성남시장 때가 아니고, 성남시장 때는 지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아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어느 날 저녁 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가평 계곡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등산객들이나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개선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계곡,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나 또는 국립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 인근, 서울뿐만 아니고 아마 지방 대도시 인근도 그럴 겁니다. 그런 인근 계곡에 특히 여름철에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평상을 이렇게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손님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개공부를 이제 이렇게 그 흐리게 하고 또 미관상으로도 아주 그 보기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것이 뭐 거의 뭐 벌금은 아마 그 낸다고 그래요. 근데 벌금 내는 것보다도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단속을 좀 해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뭐 시장이 바뀌고 또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그 쪽을 이용을 하면서도 야, 이거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솔직히 고백하자면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이거를 해결했다. 야, 이 사람 이거 굉장한 사람이다.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당히 좀 이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부진 면도 있고 그렇죠. 야, 이분이 혹시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좀 혼자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 남양주 시장이죠. 남양주 그 당시 시장 같은 민주당 계열이었었는데 남양주 시장이 그거는 이재명 씨가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했다. 이런 또 폭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는 이제 아니 무슨 소리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 그 누가 뭐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이제 나던 그런 조금 그 좀 말하자면 좀 반감되는 경기도에서 했다는 이재명 씨가 했다는 그 말하자면 그 어떤 그런 공이 조금 반감되는 그럴 점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형수 욕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란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맞나? 내가 생각하던 이재명 대표가 맞나 하는 그런 그 의구심과 함께 뭐 욕설을 우리가 보통 그렇죠. 뭐 형수하고 욕설 뭐 할 수 있죠. 사람이 뭐 성질나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사람을 뭐 해치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형수하고 이제 무슨 그 욕설을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그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김혜경 씨하고 조금 그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형수하고 욕설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형님이 있으면 형님하고 먼저 저걸 하겠죠. 하고 뭐 형수하고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석끼리 또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씨가 시동생이 나서 가지고 형수하고 서로 형수한테 쌍욕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오죽했으면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다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자기 그 김혜경 씨 와이프한테 김혜경 씨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하면서 같이 그냥 웃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금방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하면은 뭐 그냥 막 씩씩거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가 옆에서 물으면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알 거 없어라든가 아니면 아유 뭐 어쩌고 했는데 저렇게 내가 저쪽이 이러더라 그냥 씩씩거리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무슨 아주 자연스러운 듯한 그래서 그 뒤끝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좀 실망도 하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엔 또 어디 무슨 영상을 또 보다 보니까 그건 또 성남시장 시절에 누가 그 동영상을 찍은 걸 올렸어요. 그때는 전국 철거민 무슨 협회인가 무슨 뭐 그 단체는 하여튼 철거민 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남시청인가 어딘가 뭐 운동장인가 하여튼 무슨 행사 있는데 와가지고 아마 그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회라는 게 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법의 허가를 딱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법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또 옆에는 뭐 요만큼 해라 그러면 또 이만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보통인데 그래서 거기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철거민들하고 그냥 뭐 서로 막 멱살을 쥐고 막 그냥 땅에 뒹굴면서 싸우더란 얘기죠. 서로 막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저 철거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소에 와가지고 그렇게 무법천지로 그렇게 했으면 시장이 나서서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반면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철거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항의를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 성남 시민들로부터 이 선출이 된 공직자가 그렇게 서로 멱살을 쥐고 뭐 땅에 뒹굴고 서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냥 뭐 저걸 한다?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정도 이제 또 시간이 지났죠. 근데 또 그때는 또 보니까 아니 무슨 성남 그때도 성남시장이에요. 성남시장 시절인데, 그때도 성남시장 시절인데 그거 보니까는 성남 그 집무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집무실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아주 그냥 거의 한 100도 이상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서류가 이렇게 이재명 그 대표 시장의 책상 위에 서류들을 한쪽에 이렇게 밀쳐놓고 그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두 발을 딱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서 이재명 씨가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태극기가 딱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재명 씨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죠. 왜냐하면 이 성남 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명 정도 다 뭐 이렇게 그 지지를 받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남시장으로 선출이 된 공직자가 더군다나 옆에다 태극기를 세워놓고, 우리는 어디 친구들 사무실 가가지고도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대표이사 사장 자리나 아니면 또 직장에 무슨 자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도 주위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책상에 함부로 안 앉습니다. 그 예의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무 책상, 내 책상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쓰는 책상 위에다가 두 발을 올려놓는다는 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거는 집에 가족들도 그렇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또는 자기 자식의 책상 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뉴스가 연일 오르내리니까 그 성남시에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영어 강사다. 영어 강사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시장실을 완전히 이렇게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도 하고 그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공직자가 태극기를 옆에다 세워놓고, 그것도 자세로 정자세로 봐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까지 신고 책상 중요한 서류를 갖다가 성남 시민들의 100만 시민들의 서류를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놓고 신발을 신고 책상에다 발을 올려놓는다? 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제가 이제 좀 기대가 조금 멀어지게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제 그 경기도지사를 이제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이제 선거에 나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을 또 이제 이렇게 잘 또 바꾸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우리가 일반 다른 거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실적을 따지고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나 그 회사가 만들어낸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쓰기에 좋은 어떤 그런 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뭘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실천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으로 옮겨서 말과 실천이 같이 동일해질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신뢰라고 표현하죠. 신뢰. 정치는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 말을 하고 내일은 저 말을 하고 또 모레 가서는 또 다른 말 하면은 그럼 국민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뭘 어떻게 찍어주겠어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생명 같은 거는 그거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이룩하지 못할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내가 이룰 수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토론하고 검증받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아, 저 사람 이런 얘기 하더니 정말 됐네. 국민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다만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때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이거는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 무슨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 얼핏 지금 뭐 두 가지 딱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아마 대통령 선거 공약인가 어디선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도 불체포라고 하는 게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특권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직접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존경한다고 그랬던가 뭐 하여튼 좋아한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엔 또 누가 뭐 왜 또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뭐 알고 아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걸 진짜로 아느냐.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사람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신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머릿속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아무런 어떤 그 계획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뭐 하긴 뭐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 사는 거니까 내가 뭐 아무리 뭐 정치인이고 당 대표고 국회의원 뭐 나섰던 사람이고 대통령이 나섰던 사람이고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내 코가 석자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뭐 사람 누구나 뭐 남 평가하기는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일단은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로 일단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말하자면 방어를 하고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요즘 언론에 보면은 이재명 씨가 그 비명계를 다 이제 말하자면 내보내고 친명계 쪽을 전부 다 이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성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뭐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보면은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능이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처신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씨의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그거를 추종하고 그거를 그 방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친명들이죠. 아,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우리 대표님을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 좀 으쌰으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인들을 또 찍어주는 또 국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찍어주고 그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가지는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 여당 좋아하는 사람, 야당 좋아하는 사람 할 거 없이 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뭐 언론에 이렇게 뭐 보도되는 걸 보니까 그 통진당이라고 그러죠. 통진당인가요? 통진당의 뭐 후신들이 지금 뭐 당명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의 그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적어도 한 뭐 서너 사람 정도가 국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그 정부기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뭐 숫자가 뭐 몇 명이 되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꼭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아니면 무슨 뭐 저 반도체 뭐 이런 부분, 첨단, 그 누구도 설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이러한 아주 그 내밀하고 비밀스럽고 우리 최고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알려고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뭐 누가 또 그 처벌받은 적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그런 거를 자꾸 시도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를 모를까요?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 자신이 그 대북 송금을 했죠.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그 북한에 또 도움을 주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혼자서 그렇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적대국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돈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요? 그럼 만약에 그런 그 어떤 그 루트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게 용인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고쳐야죠. 이 법 안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북한과 어떤 그런 지금 더군다나 유엔에서 지금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런 거 저런 다 무시하고 그냥 중앙정부 몰래 했는지 뭐 아니면 그냥 묵인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북한한테 갖다가 돈 몇백만 불을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갖다 보내고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있나요 없나요? 뭐 어떤 게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겁니까? 저는 그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의심스럽습니다. 예. 정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당선되고 나면은 그 교육을 좀 시켜야 돼. 교육을. 일정한 기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보름이라도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사회부산법에 걸리고 이건 또 선거법에 걸리고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꽃다발만 갖다 난초만 갖다 주고 화분만 갖다 주고 그냥 축하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이 사람이 앞으로 맡은 임기 내에 해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법카를 써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모르고 그냥 처음에 몇 분 쓰다가 그냥 이게 그냥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가 보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언론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건 문제다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새로 수습하려고 그러니까는 뭐 악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대통령 당선되면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국군의 날인가 뭐 무슨 사열식을 하는데 그 부대장이 대통령한테 격려를 딱 하고 난 뒤에 차례를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 쉬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잘 모르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부대장이 자기 알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도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기 알아서 그냥 쉬어 하고 했던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국가 원수가 국가 대통령이 그런 걸 하면 누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죠. 비서실장도 똑같이 모르고. 그럼 그 누가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당선되고 난 뒤에 취임하기 전에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그런 그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야 할 부분, 하지 말아야 할 부분, 또 전임 대통령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떤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 다 그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 머릿속에 축제를 하고 그런 실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정치인도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냥 팻말 앞에 갖다 놓고 뭐 그냥 그냥 멍청해지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다고 뭐 눈치 봐가면서 그냥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가면서 선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가면서 그렇게 따라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에 이제 휩쓸리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치를 좀 스마트하게 하자. 예, 스마트하게. 좀 깔끔하게. 예, 그렇게 해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참 제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한번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부 다 머리 아픈 영상들만 다 나와. 한 번도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당대표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대표는 아무도 없어. 대개가 다 무슨 수사기관에 불려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참 머리 아프겠다 이 양반도. 정말 이 양반은 머리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이 끝나고도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당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당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뭐 당선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위 말해서 참패를 한다 하더라도 뭐 언론에서는 무슨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뭐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를 임종석이가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썰을 풀어놓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반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당대표 선거가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마 끌고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어쨌든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여당하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하고 좀 머리 맞대고 이제는 좀 의견을 서로 나눠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갈 길이 어디냐 좀 진솔하게 해서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습니다. 과거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애로사항 너무너무 많습니다. 법안 발의해놓고 그거 그냥 깔아뭉개고 그러지 말고 법안 발의하면은 이게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소모임으로 해서 여당, 야당 구분하지 말고 소모임으로 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머리 좀 맞대고 좀 연구를 하면 국민들이 항상 이렇게 박수 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를 해야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인가요? 3만 한 4, 5천 불 되나요? 지금 그게 몇 년째 거의 뭐 한 6, 7년, 7년, 8년 그 정도까지도 지금 이게 국민 소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꼭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주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거의 뭐 몇만 불입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만 불, 4만 불, 5만 불 뭐 넘어설걸요, 아마? 그건 넘어설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있어요? 제일 한 게 K-팝이 있고, 그 다음에 K-컬처 있고, 그 다음에 K-방산 있고, 뭐 다 있어요. 딱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뭡니까? K-정치. K-정치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총선, 다들 잘 치르시고, 우리 민주당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 그렇게 너희들은 다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치르고, 당선되신 분들은 합리적인 생각, 또 이 상식적인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여당하고 같이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좀 신경 안 쓰고, 정말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